네, 여러분 이제 명대 문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대는요, 시산문 중에서 이렇게 네 개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초기에는 대각체, 그죠? 그런데 여기에 좀 반발을 합니다. 대각체는 굉장히 화려하게 황제의 송덕 뭐 이런 위주로 아니면은 문인들이 서로 이제 안부나 묻는 좀 화려하게 그리고 사소하게 그렇게 이제 글을 쓰는 그런 문체인데 너무 이렇게 이제 사적인 걸로 흐르게 되고 조금 이제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니까 여기에 조금 반발을 하면서 게다가 이제 원나라를 거치면서 쭉 말살되어져 왔던 그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증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전후 칠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후 칠자는 대각체 그리고 원 때까지 이어졌던 어떤 그 문학의 흐름에 반발했던 인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대 시사문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복고주의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또 이제 복고주의 그리고 이제 의고주의까지 흐르게 되면은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서위 그리고 이제 이지 탕현조 이지 탕현조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성을 중요시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성과가 굉장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성과에 발 맞춰서 비슷한 어떤 예 전후실자에 대해서 반발한 인물들 중에서 뭔가 이제 문학적인 유파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공안파, 경능파입니다. 경능파는 이제 그 중요성에서 공안파에 약간 모자라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이 둘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경능파는 공안파를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가면서도 약간의 그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파고요. 공안파 이제 원시 삼형제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안파 경륜파는요. 다음 시간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우리는 이지 탕현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명대 초기는 당연히 이제 대각체인데 이 유기, 고개, 송념 뭐 이렇게 얘기를 명대 초기에는 해야 되겠는데 이 송념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대각체의 선구가 되는 겁니다. 이 유기는요 명태조를 도운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의 특징은 조금 웅장한 품격으로 대각체하고는 좀 달랐죠. 예, 왜냐하면 이제 명대 이전의 원대부터 쭉 이어져 온 그런 사람입니다. 고개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부터 조금 이제 명의 건국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은 약간은 좀 대학차고는 거리가 또 멀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약간 소박하고 현실주의적이고 웅장한 이런 품격의 시를 많이 썼거든요. 시의 제재를 보자면은 유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현실적인 소재인 몽고의 지배 아래 핍박을 당하는 농민의 실정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명의 건국 이전에는 돌려서 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체 산문집이 많은 거죠. 여기서 이제 우원체로서 원마의 사회의 모순, 부조리 이런 것들을 풍자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개는요 비슷하게 유기처럼 명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의 특징은 약간은 대각체로 흐른다기보다 그 전후 칠자의 그 의고주의, 복고주의도 복고주의지만은 의고주의하고 약간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명나라 건국 이후에 어떤 그 중국 전통 문화의 회복이라는 그런 문화적 갈증이 아주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원대 그리고 금대 이전 중국의 모든 시대의 시의 형식과 정신을 다 흉내내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흉내내니까 의고주의하고 비슷한 경향으로 흐르는 약간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시대, 특히 이제 이국 이민족에 의한 지배가 풀리면서 다시 이제 한족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시도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고개의 그 작품을 보면요. 특히 이제 악부시에서 그 어떤 그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 그리고 어민들의 다양한 어떤 삶의 현장이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 송염이란 분도 물론 이제 명나라 건국 이후에 출사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그야말로 이제 대각체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전통적인 어떤 유학 공부를 중시해가지고 정통 시문을 창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기하고 서사의 글도 조금 이제 뛰어난 작품을 쓰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분이 이제 문학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주원장의 은덕을 칭송하는 글을 다수 창작하면서 이게 뭔가 이제 대각체적인 느낌을 딱 이제 풍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 사람만 하더라도 사실 송년만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완전히 대각체에만 기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원장 명태조의 은덕을 칭송하는 글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달리 이제 이런 스타일을 조금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대각체를 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명나라 건국 이후에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명나라만의 상류층, 고유한 상류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궁정의 화려함, 황제의 공덕과 태평한 시대, 그리고 상류층 인사들 사이의 교제, 이런 것들만 주구장창 노래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문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각체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각체가 사실 어떤 그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래도 국내가 평온하고 국력이 충실해진 가운데 등장한 문학 양식이다 보니까 어떤 화려한 수사의 극을 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사법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것도 이제 한두 편이지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그 패턴 자체가 고정이 되어 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창의 개성은 찾아볼 수 없이 지식인들이 인사 겸 그냥 대충대충 주고받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형식적인 문학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영향은 당연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대각체가 약간은 신선한 느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전에는 또 서권체가 있었지만 한동안 서권체는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이게 또 이제 유행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얼마간은 굉장히 이제 국력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뭔가 화려한 느낌의 산뜻한 느낌을 또 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은 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양사기, 양령, 양부 이렇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작품은 조금은 낫지만은 이런 분들 제외하고 그야말로 조금 이제 너무나 진부한 스타일로 전부 여기 인사 겸 그냥 대충대충 뭐 아무렇게나 쓰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대각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양, 다릉식파를 대표하는 이 이동양은 이 세 사람보다도 훨씬 깊이 있고 무게 있는 문장을 구사했기 때문에 대각체의 어떤 그 대가로서 한번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각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인물이다. 그런 이제 문학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반면에 이 시기에도 개성적이고 현실감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문학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추긴명, 당인, 문직명 유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작품의 생산량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대 얘기를 하면은 이 초기는 대각체에 이분들의 어떤 개성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의 문체가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각체가 성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반발은 전후 칠자부터 옵니다. 물론 이분들하고는 바로 이제 연결되는 게 복고주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각체에 대한 염증과 전통 문화 회복하려는 복고주의가 같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서 뭔가 이제 전후칠자만의 주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 문학 외적인 걸로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가 집중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농촌이 이제 몰락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외환까지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국세가 약간 조금씩 이제 하강하기 시작하는 이런 와중에 예, 대각체만으로는 어떤 그 중국의 그 전통적인 문화를 수호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그리고 어, 멀리는 보면은 이제 그 원대부터 단절되었던 그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복구 의식,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고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전칠자, 후칠자 해서 각각 7명이 있습니다. 뭐 시기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전칠자고요. 그리고 16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 걸쳐가지고 후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이제 전칠자 하면은 뭔가 이제 진안의 산문 그리고 성당의 시 이것을 따르려고 했고요. 후칠자는 전칠자를 거의 뭐 그대로 흉내내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될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대각체를 반대하고 이제 복고를 본격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 14명인데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이 두 사람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몽양. 거기에다가 뭐 혹시라도 이제 두 사람을 더 붙여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반용, 왕세정 이 세 사람입니다. 플러스 일명하면 하경명. 이 네 사람만 알아도 됩니다. 사실 제가 이분들 사진 뭐 사실 유명하거든요.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왕구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공, 강해 어떤 분들은 제가 이름조차 좀 약간 생소하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주된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는 쪽이 송대 이전이라서 이 명대만 와도 전칠자, 후칠자 예, 대충은 알아도 예를 들어 이 왕정상이 어떤 작품을 썼는지 이런 건 이제 제가 잘 모를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전공을 딱 이제 명대에 집중해서 안 하는 분이라면은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전칠자하고 후칠자를 여러분들 그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두 사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두 사람, 특히 딱 한 사람만 고른다면은 이몽양, 세 사람 하자면은 이몽양, 이반용, 왕세정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여러분, 이 전후칠자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